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손상대TV 오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방송을 하려니까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100번 1000번을 되돌아보고 눈을 감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해봐도 결과는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그게 아니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손상대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올라탄 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 열차에서 이제 하차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하차를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먼저 그 이유부터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개인에 대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막바지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몇 번의 사회를 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당을 그동안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고 솔직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더 이상 통합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판단입니다. 저는 평기자 시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국회나 정당, 정치와 관련된 출입처에 오랫동안 드나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치적 생리를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통합당을 떠나서 우파 정당들이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우파당에는 선의의 채찍을 든 반면 좌파들과는 피터지게 싸워왔습니다. 심지어 대한문과 강화문 등에서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면서 제 소신과는 관계없이 지도부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자 할 때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긴 하지만 우파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몇 번의 선거에서 이 같은 현실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무마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청와대 실세 개입, 우리들 병원 1,400억대 부정대출 의혹, 신라전 사태, 1조 6천억 원대 라인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의사협회에 7번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관련 중국 전 지역 입국 정지를 하지 않아서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망가진 경제를 더 망가뜨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모르는 초등학생이 봐도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당으로 봤을 때는 호재 중에 호재였습니다. 게이트형 사건 어느 것 하나만 제대로 물고 늘어져도 충분히 여론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청와대 실세 개입이 13명이나 윤석열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이것을 제대로만 물고 늘어졌으면 정권까지 날아갈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역, 대한문, 강화문 등에서 연일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고 있을 때여서 통합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파가 압승할 수 있는 이 같은 절호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군의 목을 치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보란듯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통합당이 이제 참패했으니 하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통합당에 바라볼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대했던 통합당의 현주소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신변도, 우리의 목소리도, 우파의 자존심조차 지켜낼 수 없는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러지 말고 통합당을 혁신하고 갈아엎어서 새로 재건하면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푸대도 그 푸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데 당을 통째로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통합당에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가다 보면 아픈 상처만 더 쌓일 뿐 합병에 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통합당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지해준 많은 지지자들을 터부시하다 못해서 버렸다고 판단하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탄핵 반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하게 생겼을 때도 너도 나도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새누리당 의원 62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결국엔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거하다 현장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7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아직까지도 그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사건 때문에 저와 정강용 씨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돼서 1년 7일간의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새누리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통합당이 됐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끝까지 싸웠을 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통합당이나 아무리 당명이 바뀌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극기 세력들의 흙탕물이 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오히려 태극기 세력을 거꾸로 노는 좌파들의 주장에 부하내동하듯이 한 번도 태극기 세력과는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태극기 세력을 마치 극우 세력으로 몰아서 그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유승민이 주도해서 탄핵 찬성파 중 일부를 데리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탄핵파들이 집구석 꼬라지가 잘 안되자 김무성은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5구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때 새누리당을 향해서 탄핵 찬성파들 중에 당을 뛰쳐나간 배신파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결국 이들을 보란듯이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당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우파 세력들은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을 밀었고 5구 대선에서도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태극기 세력은 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을 지지했습니다. 대선에서 필패한 자유한국당은 다시 신길전에서 6.13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이 역시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파 세력들은 자존심을 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당을 지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한국당은 태극기 세력을 완전히 무시하듯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제1야당이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우파 국민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기에 오로지 한국당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후 태극기 세력들은 한국당 내 탄핵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진정한 우파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대표성을 가진 김무성과 김성태 몇 명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우파를 재결집시켜야 한다고 호소를 했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속에 2019년 1월 국무총리를 지낸 한교안이 한국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도전해서 2월 27일 당대표에 취임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국당이 제대로 통합하려면 탄핵 세력 모두는 아니더라도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정도는 내보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한교안 대표 역시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교안 대표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의 통치력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름 초기에는 우려와는 달리 투쟁력도 보였습니다. 정치 초년생, 율사 출신, 총리 출신,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파 진영의 자성론이 우세해 수많은 우파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 삭발, 단식 투쟁에 이르기까지 한교안 대표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교안 대표 역시도 선뜻 태극기 세력의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탄핵 세력들의 압력이 거세 태극기 태자도 못 꺼낼 분위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됐던 것입니다. 역으로 탄핵파들은 태극기 세력들은 거구라면서 그들과 손잡으면 중도 세력이 떠나간다면서 결국엔 태극기 세력을 버렸습니다. 그런 뼈아픈 버림을 받고서도 수많은 우파 태극기 세력들은 한국당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집니다. 바로 태극기 세력을 버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만류를 했던 유승민의 바른보수당을 한교안 대표는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유승민은 통합의 조건으로 한교안 대표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고심 끝에 한교안 대표는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제 같은 경우는 이 순간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에 통합당을 유승민이 돌아온 상태에서 지지한다면 곧바로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너겠습니까? 그 당시 오늘과 같은 방송을 해버릴까 하다가 내 개인의 신상 문제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통합당에 표를 깨는 결과가 될까봐 이를 갈아물고 참고 참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에 지면 나라가 공산화 된다. 모두가 합심해서 이번 선거를 이겨서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는 묻지마 통합당 밀기바람이 불었습니다. 울며 계좌 몇 개로 제 개인적 표명을 접었고 가타부타 말도 못한 채 공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 호소했던 투쟁력 제로의 통합당에 투쟁력 높은 전사들이 많이 공천돼서 문재인 정권에 목숨 걸고 싸워주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좀 반대였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 공천인 미래한국당 공천에서도 같은 결과가 또다시 나와서 더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기대를 갖고 수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통합당을 그래도 지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통합당은 대참패라는 성적표를 이번 선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길가니까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면서 다시 신기일전을 부러지자면 통합당이 나서지 않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수많은 시민단체와 우파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지금까지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같이 투쟁하고 바로 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할 통합당 지도부가 본체만체하는 것입니다. 현역 민경욱 의원 외에는 이걸 밝히자고 나서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짐다 갖다 들어온 배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우파 유튜버들과 우파 시민단체들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들을 가짜뉴스의 원형처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큰 실망을 해서 정남이가 떨어졌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랐습니다.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런 자들에게 실컷 도와주고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을 때 그냥 달려가서 맛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더 큰 실망은 이런 정치인들의 우파 유튜브 공격에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통합당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눈치만 살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하지 않는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에 가만히 있어도 열받을 텐데 이준석이가 우파 유튜브들 고발까지 운운하면서 엄포를 놓지 않나. 유승민은 한술 더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태극기 세력의 낡은 보수 때문이라고 지탄을 하지 않나.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자신들을 지지해준 이준석이 같은 자가 마치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그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흡파가 디비집니까? 이제 더 이상 통합당을 이해할 여력이 제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통합당을 지지해주고 뒤통수를 맞은 것은 모두 제 불찰이자 제가 판단한 것이니까 참고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는 통합당이 100%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파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개가 천선을 하든지 완전히 자신들 입으로 우파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파 정당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지자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을 어떻게 또다시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인간적 의리도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도 지난날 배신에 대한 사과도 잘못에 대한 반성도 회개도 없는 솔직히 좌파 정당보다 더한 정당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40%의 그 단단하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던 우파 정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결국 김영삼의 3당 야합으로 좌파들이 대거 우파당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놈의 당이 친이게 친박게 서로서로 학살을 하고 개파 싸움을 하고 결국은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좌파와 우파는 한솥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3당 야합 때 밀려 들어온 패션 좌파들이 결국 오늘날 우파의 40%의 콘크리트 지층을 모두 부셔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당을 통해서 우파를 재건한다는 것은 35년의 기자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그 안에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이런 정치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파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만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권 싸움과 대권을 놓고 또 한판 승부를 가르면서 심지어는 집구석이 또다시 파탄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정당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이제 통합당에서 하차를 해서 진정으로 투쟁력이 강한 우파 결집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세력이 우파 정당의 대들보가 되고 문재인 퇴진의 종집을 찍는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진짜 낡아 빠진 배신의 정치를 모두 탈탈 털어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당, 투쟁력 제로의 정당을 믿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미친놈으로 변해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좌파 진영의 임미리 교수가 한 신문의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를 외쳤는데 지금 제 심정이
통합당만 빼고 유승민, 김무성만 빼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정신 차리지 못한 통합당을 가시돋친 해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후려쳤어야 하는데 저 역시도 그저 맹목적으로 밀어주다가 당한 것이니 전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제 판단은 통합당은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파의 가치를 철저히 버린 통합당은 정권을 빼앗겨도 선거에 참패를 내도 나라가 망해가도 나라가 독재 상태로 변해가도 자신들의 이기적 정치 생명 생존 논리만 오직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무리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무 철학 없는 자의 집단처럼 보이는 통합당은 이 정권의 적폐가 아니라 우파의 적폐라는 생각까지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우파라면 지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오늘 제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가타 부타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여력도 더 이상 뒤통수를 맞아줄 힘도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여기 휘말리고 저기 휘말리고 해서 쓸데없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도 그 개인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걸음지고 장행하는 그 꼬라지를 오늘부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100% 항골탈퇴한 통합당의 그 모습을 그래도 지지를 하고자 하는 그 애국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후 7시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